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는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또 월등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 심리가 짙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별로 또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유한 양행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한 양행 세론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좀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매도에 동참하지 말고 보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때 저희 투자해놓은 의견을 들으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랭라자를 이을 수 있을 만한 후속 치료제 후보 찾기에 지금 시장은 나서고 있습니다. 넥스트 유한 양행 어떤 기업이 될지 좀 궁금한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HLB가 될 수 있겠고요. 간암 치료제인 리보세나립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약간 거부를 받긴 했지만은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포지오타닙인데 이거는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거부를 했지만 지금 그때 스펙트럼이랑 같이 했었는데 이거를 인수한 기업이 어설티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설티오가 만약에 FDA 승인을 재도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한미약품에 대한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도 우리가 FDA 승인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갈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정말 이 변동성을 버티시면서 이겨내신 분들은 오늘 좀 웃으실 거고 만약에 이제 그때 딱 FDA 승인 발표 나고 그 다음날 이제 접근하셨던 분들은 조금 씁쓸한 그런 한 주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번 FDA 승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후보자들이 있다라는 점, 후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다음 후보 기업들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 유한 양행으로 여러 가지 FDA 승인 후보자가 있지만 그중에서 HLB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얼마 전에 유한 양행발 급락에 HLB도 9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장 한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HLB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 유한 양행 수급에 좀 특이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한 양행 본주 대비 우선주가 급등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오늘은 유한 양행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유한양행 세론 나왔을 때 우선주의 흐름은 견조했거든요. 윤혜림 대표님,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우선주들 거래량이 줄어들면 매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댓글을 아까 남겨주셨어요. 우선주가 급등하는 이 기현상 어떻게 좀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너무 테마주 장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유한양행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도 이제 심장을 좀 쿵 하는 주가를 보였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한 번 또 떨어뜨리고 가겠다라는 의도도 있고 지금 이제 유한양행 본주와 우선주의 시가총액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유한양행이 한 8조 6,225억 원 정도 그리고 우선주의 시가총액이 1,417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가를 좀 들어 올릴 때 훨씬 더 우선주가 이제 좀 가벼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적인 모습으로 보여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투자자의 입장으로 투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제 본주를 투자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선주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선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 적절한 타이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한양행 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타이밍을 보셔서 좀 분할로 수익을 좀 챙겨보는 관점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약 바이오 급등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비만 치료제와 코로나19 테마주는 오늘장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그럼 이 비만 치료제나 코로나19 테마주는 추세가 꺾인 것인지 아니면 좀 한 번 더 시세를 내고 죽을지 의견이 어떠신가요? 일단 코로나 이슈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계속 갔기 때문에 그 피로도에 의한 개별 종목들이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비만 치료는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이제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이제 그 반면에 우려되는 점이 이제 이런 기회에서 이제 조금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이제 자금 조달 목적의 유상 증자를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펩트론, 뭐 이오플루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사실 지금 좀 이제 좀 추세가 꺾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다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엔 지금 좋은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신고가 위주의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테마인 뭐 코로나 테마 혹은 비만 치료를 보시기보다는 뭐 지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 ST팜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신고가 영역에 들어온 뭐 종목들 위주로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 전략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 지금 두더지 잡기보다 더 빠른 테마주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그중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 또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피팅밸브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요. 또 자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팅밸브 관련주 내에서는 화성밸브가 여전히 8%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3%대로 오전장 에 비해서 크게 지금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 현 시점에서 내가 대왕고래 테마에 올라탄다면 피팅 밸브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원개발,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원개발 쪽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네.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서 어떤 게 먼저 더 좋다, 어떤 게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구조를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와 해양 플랜트라던가 이런 쪽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답 자체는 없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고 그 입찰된 곳과 어디와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쪽이 더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가 좋다 이렇게 보다는 오히려 좀 산발적으로 좀 그룹을 지어서 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분산해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피팅밸브나 이쪽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양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피팅밸브 관련 기업들은 조선 쪽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은 조선의 수혜도 받고 이 대왕고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피팅 밸브가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좀 양쪽으로 다리 걸치고 있는 기업들은 한쪽으로 테마가 올 때 오히려 힘이 더 약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더 고려해 봐서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것은 이제 본인 판단하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둘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히려 한국가스공사 같은 그런 자원개발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피팅밸브, 자원개발 둘 다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참고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테마주, 그 안에서 전기차 화재 테마도 오늘 핫합니다. 간밤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 트럭 세미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지금 이닉스가 관련주 내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20% 넘게 급등하면서 시세에 분출하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전기차 화재 예방 테마 종목들 수급이 조금 더 확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번 달 안으로 안전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이번 달 아니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이제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테마가 많아서 너무 어지러운데 맞아요. 또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참 볼 게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많이 속출을 하는데 사실 또 테마가 많으면 그쪽에서 강하게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유리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폭발로 인한 이런 공포, 관심이 지금 쏠려 있고 또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맞물려서 이 국내 배터리사들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테마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그리고 8월 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긴 하지만 이 흐름이 이제 오늘에서 이어진다면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으니 섣부르게 오늘에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이 테마가 지속성이 좀 지속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건설 기계를 중심으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금방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늘 각종 테마들이 난무하고 있는 참 어지러운 장세예요.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특히나 트럼프 대선 후보의 수혜 섹터로 꼽히면서 시장에서 이번 주 내내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재건주를 지금 구간에서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약간 장중 눌림목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지금 최근에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이 쉬었습니다. 근데 아직 미국 대선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가 제3 후보인 케네디가 만약에 후보를 사퇴하면서 만약에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크라 재건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 재건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해리스 트레이드,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이 사이에서 사실 여기서 나는 뭘 봐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양쪽에서 계속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빠져있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을 좀 모아가시면은 오히려 양쪽 다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해놨다가 한쪽 올라오면 팔아서 나오고 또 반대편 올라오면 팔아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해칭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쉬어갔던 재건이라던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뭐 트럼프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이슈와 함께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관심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해리스 트레이드, 뭐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수혜주들을 움직일 때 오히려 고점에서 따라가셨다가 손실을 보면서 또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쉬어가는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장에는 또 트럼프 대선 후보의 수혜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움직이더니 지금은 또 해리스 대선 후보의 관련주로 마리화나 뭐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같은 마리화나 대마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른 트레이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미대선 후보 관련주는 조금 대응 미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월요일에 또 반도체 종목들 급락이 나오면서 블랙 먼데이 때 급하게 빠지더니 V자 반등을 이루다가 최근 다시금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의 고점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반도체 투심이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가 반도체 업황의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시는지 반도체 업황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그쪽에서는 피크라고 하는데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게 하반기에 디램이랑 낸드 쪽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피크가 될 것이냐 아니냐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피크일지 아닐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3분기,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퍼즐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한쪽은 피크아웃이고 한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누구 말이 맞냐에 대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굳이 급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실적이라던가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적 발표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공급 과잉이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당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추후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계속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당장에 뭔가 나는 이쪽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추후에 실적까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피크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에 큰 이슈가 있다면 바로 8월 28일 다음 주 수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윤혜림 대표님,
반도체 섹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조금 잠잠할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반도체 종목들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이 결정해 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저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조정 후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혹은 이렇게 조금 추세적 하락의 시작도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반반 확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을 회복을 했지만 잠시 둔화가 된 상태이고 또 이제 해리스 지지율의 하락이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라서 이제 8월에 전반적으로 주요 지표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모습을 보면서 다시 긍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제 그때 신고가를 도전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다시 반도체 흐름이 좋아져서 우리가 다시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 전처럼은 우리가 비중을 좀 확대하지는 말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77,800원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한 2% 빠지면서 186,800원 정도 구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이런 대형주들이 좀 가야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주들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보면 좀 괜찮을까요? 잘 나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결국엔 실적은 잘 나올 건데 저는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3분기,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는 반응할 것이고요. 사실 구글 과거의 실적 발표 때도 그때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닝콜에서 나왔던 메시지들 때문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들 흐름도 보시면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빠져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상승세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엔비디아 이벤트로 끝이 아니라 잭슨홀 미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음 FOMC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되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상승이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응하실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좀 흐름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앞으로의 연속성 그리고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지금 외부 변수들이 얼마나 많고 그 변수들이 과연 우리 반도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보다는 분기 매출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8월에서 10월 분기 매출의 가이던스가 현재 315억 달러인 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 증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국내 지수도 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나 거래대금과 지금 고객 예탁금이 좀 메말라 있는 상황인데 신기하게 알테오젠이 지금 한 8%대로 장대 양봉을 그리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조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한 상태거든요. 이주호 본부장님, 오후장에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눌림목 구간에서 좋은 종목을 빨리 이 구간에서 좀 빠르게 매수하는 게 좋은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저는 일단 좀 오늘 관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켜보자. 예, 왜냐하면 지금 올라간다고 따라갔다가 다음 주에 어떤 결과 나올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제 미국 증시가 빠졌던 이유는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원래 B컷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용지표가 재집계 되면서 예상보다 엄청난 둔화가 있었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엊그제 미증시가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PMI 지표가 나왔는데 제조업 PMI 말고 다른 PMI 지표들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예상보다 이런 경기 둔화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50bp가 아니라 25bp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틀 전에 올랐던 게 B컷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어제 그 부분이
좀 낮아지게 되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패드워치에서도 이틀 전에 원래 50bp 그러니까 B컷에 대한 확률이 38%였는데 어제 패드워치는 26.5%로 줄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쨌든 B컷을 기대했다가 지금 이거 B컷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선회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이번에 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B컷까지는 시사하지 않더라도 25bp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를 할지, 아니면은 파월 의장은 지금 미국 경제는 탄탄해, 그래서 아직 조금 더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돼 이러면서 약간 답을 회피하면서 매파적인 메시지 나오는 순간 차익 매물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러올 파급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위로 세게 가든가 아래로 세게 빠지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매수를 했다가 다행히 다음 주에 좀 잘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굳이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후장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윤혜림 대표님, 다음 주에 또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섹터를 선호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고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같이 말씀해 주실게요. 지금 뭐 강력한 주도 섹터는 없지만 그래도 강력한 게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온갖 테마들이 난무를 해서 사실 지금 매수를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실적은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선주가 다시 한번 좀 주도주급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저는 조선주를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도 한화엔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 수장고 조선주들 뭐 대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도 뭐 상반기 수장 광고가 2조 8천억 원,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사들의 선박발주 이어지면서 향후 수주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엔진이 같은 그룹 조선사인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과 중국 조선사들에게 엔진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호황기면 가장 수혜를 보는 이런 기업이라서 하나엔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혜림 대표는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믿을 만한 건 그래도 실적이다라고 조선 섹터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화엔진 매수해는 종목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오늘 매수해는 종목,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 어떤 섹터 보고 봐야 될지 엮어서 또 말씀해 주실게요. 네, 저는 역시나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 섹터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건설이라던가 우크라 재건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은 저는 HD 현대건설 기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케네디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할 경우에 이 트럼프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HD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연결되면서 지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대로 오른 폭을 반납을 하고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도향 매출이 괜찮았어요, 상반기에.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 인도향 매출, 그리고 지금 굴삭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해외 쪽으로 조금 수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도 쪽의 그런 무궁무진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고 한다면 물론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의 본업에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봤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목표가는 7만 원, 정고점 부분인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는 한화엔진 목표가 16,000원으로 오늘 말씀해 주셨고요. 이주호 본부장은 HD 현대건설기계, 지금 인도 매출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화엔진 오늘 강세, HD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장중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남은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